이틀 동안 한 곳에 계속 주차돼 있는 차가 이상한 거예요. 앞에 차량 번호 보는데 앞에 밑에 땅바닥에 피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큰 길 끝에 할머니 집 지붕 연기처럼 마음이 풀려 설날 아침에 밥 냄새 가득한 이 방 안에 오랜 얘기들 다시 피어나는 이 순간에 세배 인사에 손등에 주름도 숨짓네. 사건 의뢰몰에서 준비한 설날 이벤트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괜히 웃음 터져 나와 설날 아침 풍성하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방 안에 한 새끼가 이게 지능적으로 절도를 하던 새끼인데 이 새끼가 요번이 세 번째 안 오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이놈이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수사관 담당 기피 신청을. 수사관이 기능사님이셨어요? 아니 우리 직원. 예.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난 그러니까 직원은 불복하겠다. 왜 얘가 지금 같은 죄로 해서 실형을 1심 받았는데 항소를 했어요 지금. 네. 기일을 좀 연장하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다른 경찰서도 기피했고 우리도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심사를 했대요. 네. 심사를 하는데 여청수사팀장이고 뭐 다 와서 이제 심사를 해요. 기피 신청 받아들인다 땅땅땅 때리는 건데 조사는 그러면 팀장이 해라. 팀장이 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네. 직원 새끼가 우리 팀장이 길상석 팀장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말을 안 하는데 다 웃더래. 그러니까 이놈이 우리 팀장이 하면은 기피 신청 더 할 것 같은데요. 기능사님 성함만 들어도 그러니까는 일단은 팀장이 얼굴에서 그냥 애가 질릴 거고 두 번째로 일단 거짓말 살살하면 이 새끼 봐라 또 바로 나오니까 팀장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대. 그 자리에서 예, 야 이 새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놈은 이해가 되니까 머리 숙이 겁나게 웃더라는 거지. 나 진짜 쪽팔려서 성격이 유해야 되는데 모두가 무서워하는. 아니 그런 애들한테는 막 이게 막 취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능사님 진짜 조사하는 거 한번 CCTV 한번 달고 싶다. 이제는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마.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뻔뻔한 새끼라고 할까요? 진짜 이런 사람은 일생에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들어보시고 네. 공감이 가실 거예요. 아마 들어보시면. 네네. 언제 뭐 어디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자, 이건 춘천에서 일어난 건데요. 2017년 1월 3일 오후 2시경이에요. 춘천 인근에 한 공원묘지를 관리하는 이 씨가 있는데 이틀 동안 한 곳에 계속 주차돼 있는 차가 이상한 거예요. 그 차가 비싼 차예요. 외제차. 근데 외제차가 한 곳에 계속 방치돼 있다는 게 너무 수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씨가 이제 그 차량 있는 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차량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차량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보면은 왜 차량 그 운전석 그 앞유리에 연락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연락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에 차량 번호 보는데 앞에 밑에 땅바닥에 피가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이 피가 길게 늘어섰는데 이렇게 보니까 잔디 쪽으로 피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도 사람 피인지 동물 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상하니까 일단 112 신고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관리인 이 씨는 112 신고를 한 거예요. 네네. 사건을 접수받은 춘천경찰서 강력 2팀하고 그다음에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을 해요. 진짜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신고 내용과 같이 차량 앞에 혈흔이
길게 이어져서 잔디에 있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혈흔이 길게. 이 과학수사팀이 혈흔이 떨어진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벤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벤치 앞에 혈흔이 여러 점이 여러 군데 묻어 있는 거예요. 아, 네. 거기서 뭔 일이 났는가 보네요. 그렇죠. 과수팀은 해당 혈흔을 채취해서 국과수에다가 감정 의뢰를 하는 거예요. 감정 의뢰하고 그다음에 이 정황상 보니까 이 동물의 피는 아니고 사람 피인 것 같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차량문은 열어보니까 차량문이 안 잠겼어요. 예, 차량문이 다 열려요. 이제 과수팀이 봤을 때. 근데 이 안에는요 혈흔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벌어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혈흔이 차량과 벤치 사이에 바닥에 혈흔이 떨어져 있어요. 차량과 벤치 사이에. 그걸 보고 과학수사팀은 보는 게 벤치에서 최초 공격이 당한 거고 네. 근데 차량 앞까지 끌고 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차량 앞쪽에서도 그 피 흘린 사람을 좀 내버려 둔 것 같은. 왜냐하면 좀 파인 데에 피가 고여져 있었던 거죠. 아내를 확인해 봤어요. 안에 가방하고 지갑이 있어요. 근데 지갑 안에를 보니까 45살 이희선 씨인 거예요. 이희선 씨 지갑이 나온 거예요. 그녀의 휴대폰으로 보면 휴대폰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휴대폰도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문 봉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형사들은 와서 이제 차량 차적 조회를 했어요. 소유주가 누군가 봤는데 이희선 씨 차량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소유주가. 또 불과 몇 시간 전에 이희선 씨가 실종 신고가 돼 있어요. 아, 몇 시간 전에. 예, 불과 몇 시간 전에 실종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고자는 이희선 씨의 딸 김아영 씨, 26살 김아영 씨가 네네. 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이틀 전에 엄마가 나갔는데 이후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돼서 실종 신고를 한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증거는 없잖아요. 앞에 혈흔이 떨어진 거 말고는 네. 뭐 의심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감정도 이게 이제 그 이희선 씨 혈흔인지도 모르는 거고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그 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 이런 것까지 얘기해 버리면은 처음부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피가 있어도. 가족이 충격받을 수 있죠. 예, 예. 아, 근데 나중에 안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고 이틀 전에 그러면 어딜 나간다고 했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틀 전에 이혼 소송 중인 새아빠 65세 최종엽 씨를 만나러 나간다고 나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외제 차량에 문이 잠기지도 않은 상태고 네. 공원묘지에 이틀 동안 차량이 방치돼 있었고 네. 연락이 끊긴 시점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만나러 가서 연락이 끊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건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을 여기서 만난 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이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딸 김영아한테 최정희의 그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네. 형사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형사가 최정희 씨 맞습니까? 예, 전데요. 그런 거예요. 아, 다른 게 아니라 이희선 씨 그 아내분이 이틀 전에 만나러 간다고 그 갔다는데 그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최정희 하느냐? 아,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내가 사업상 너무 바빠갖고 만나지를 않았다. 그러면 춘천에 오신 일이 있어요? 아, 나 춘천 그 최근에 간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 온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 CCTV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정엽 씨가 몰고 다니는 차량 번호가 어떻게 돼요? 이제 차량 번호를 확인을 떴어요. 그렇게 순순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정엽 씨, 저 아내분이 대저 실종 신고 돼 있으니까 그것 좀 우리가 여기까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시간 내면은 우리 경찰서로 오시죠. 그랬어요. 네.
내가 지금 남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쁜데 저녁 때 시간을 내서 경찰서를 갈게요. 태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괜히 의심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태연한 거예요. 네. 저녁 때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공원묘지에 가갖고 입구에 있는 CCTV를 확인을 해봤어요. 이희선 씨 차량 주변에는 CCTV가 없어요. 예, 입구에만 있어요. 차량 입구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모르는데 입구에만 나와 있는데 1월 1일 날 오후 5시에 최정엽 차가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춘천에 온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온 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이 새끼 봐라. 거짓말을 했네 우리한테. 최정임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전원이 꺼진 상태. 네. 전원이 꺼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꺼진 최종 위치를 봤더니 남양주 일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야, 요거 봐라. 수사 대상이 본인이 우선 돼버리니까 전원 끄고 도망간 건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유력한 용의자는 최종엽이 되는 거예요. 예. 강력 사건으로 생각하고 강력 이 팀장은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 혈흔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되니까 이거 강력 사건이 같다. 최종엽은 전화를 안 받고 있다. 네. 서장하고 과장도 현장에 둘러보더니 자 그러면 강력팀 전원이 다 달라붙어라. 강력 2팀에서 수사다가 강력팀 전원이 다 붙어서 각자 맡은 명과에다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전원이. 그래서 딸 김영아한테 네.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최근에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았냐. 엄마가 없어지기 전에. 네.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 요양병원에 있는 외할머니를 새아빠가 모시고 간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화들짝 놀라갖고 이틀 전에 간 거다. 그러면 만나자고 약속한 게 그것 때문에 간 거냐? 그렇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엄마를 모시고 간다니까 황당해서 이희선 씨가 그 요양병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양병원 이제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를 형사들이 찾아갔어요. 네. 형사들이 찾아가서 로비하고 그 입구에 있는 CCTV. 예, CCTV를 확인을 했는데 1월 1일 오후 2시에 최종엽 차가 먼저 도착을 해요. 네. 딱 들어와서. 근데 40분 후에 그 이희선 씨 차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40분 후에. 들어왔다가 이후에 최종엽 차가 먼저 빠져나가요. 네. 빠져나가고 또 1시간 후에 이희선 씨 차가 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해당 시간대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 거리상 그렇게 하고 거기서 곧바로 공원묘지로 간 것 같은 거예요. 네, 공원묘지로 간 시간상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어요. CCTV를 계속 봤는데 오후 4시 30분에 공원묘지에 이희선 씨 차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뒤로 돌려봤어요. 뒤로 돌려봤더니 1시간 앞서서 먼저 최정엽 차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이후에 1시간 후에 이희선 씨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떠난 그 시간 간격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예. 나중에 최정엽의 차량만 먼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희선 씨 차는 거기에 그대로 방치된 거예요. 그럼 뭐 증거는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납치를 했거나 살해한 다음에 이 피해자를 자기 차에 싣고 빠져나간 걸로 그렇게 이제 최정엽에 대한 범죄 의심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네. 카드 내역서를 봤어요. 이희선 씨의 카드 내역을. 카드 내역을 보니까 이틀 전 이후로는 카드를 사용한 게 전혀 없어요. 생활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는 살해를 당했다는 의심이 더 증폭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예. 최경엽의 소재 탐문을 수사해요. 1월 4일부터. 왜? 그 이제 남양주시 일대의 그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도 물어보고 네. 탐문을 하고 그다음에 동업자라는
40살의 오미자 씨를 함께 이제 운영을 했대요. 근데 그 탐문상 보니까 오미자 씨하고 최정엽이가 내연 관계의 의심이 있다. 그런 이제 탐문 결과가 또 있었거든요. 네. 정보가. 근데 둘이 내연 관계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근데 형사들은 이제 오미자 씨한테 최근에 그 최정엽을 만난 게 언제냐? 그랬더니 이틀 전에 만난 건 사실이다. 근데 이후에 지금 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사들이 볼 때는 이 오미자 씨를 계속 어떻게 뭐 정보 하나라도 얻으려고 해요. 분명히 이 오미자 씨는 사업상에 아는 사람이건 최정엽하고 친한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네. 그 소재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친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 거다라는 생각에 형사들이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와줘라. 당신이 안 도와주면 못 찾는다. 그 이 말을 듣더니 어느 정도 수긍하는 거예요, 오미자 씨가. 그러면서 협조를 하겠다고 해요. 최정엽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과 관계를 확인해 봤어요. 전과 관계를 보니까 짜잘한 것부터 해서 절도 등 자글자글한 것부터 해서 다 합치니까 전과가 30범이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재혼을 했을까? 그 재혼할 때 그 전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니까. 예. 결혼할 때는 그냥 경찰서 가서 본인 전과 관계 띄어다 달라고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거 진짜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전과관계를 띄워달라면 띄워줘요?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네. 요양병원 이런 데 그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경찰서에 전과 관계를 신청을 하면 본인 거 띄워줘요. 본인이 본인 거. 딴 사람들은 뗄 수는 없죠. 딴 사람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전과 본인 거 띄우는데 이제 그 목적을 기입해야 되는데 그 사용 목적에 어떤 목적이 없으면은 그것도 위에서 허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전과 30범인데 사회생활보다 빵이 더 오래 살. 빵에 사는 게 더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최정임은 주변에 친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 동업하는 것도 그 같이 사업하는 오미자 씨가 인맥으로 인해서 사업 상대자들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하는 거지 그 인맥조차 없으면 이 사람은 사업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탐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과수에서 이제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네. 차량 앞에 하고 저 길게 이어진 벤치에서 다 했던 그 혈액이 그 이희선 씨 DNA하고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내려온 거예요. 이제는 이게 거의 살인 사건이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혈흔이 나왔으면. 그리고 어느 병원이든 이희선 씨가 병원에 진료를 받았는지도 다 확인을 했는데 진료받은 어떤 병원이고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피가 혈흔이 있다면 이희선 씨가 사망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강력 형사들이. 최종엽이가 갈 만한 데는 다 뒤져요. 그리고 그나마 사업상 친했던 사람들도 찾아보고 위치도 확인해보고 네.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오미자 씨가 도움을 줬죠.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얘도 전과 30범이면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형사들이 밀고 들어올 때는 눈치채고 그런 데는 아예 접근을 안 한 거예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다방면으로 그 접촉하고 그 형사들이 접촉하고 있는데 갈 만한 거 다 하고 있는데 그 접촉했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1월 6일 날 네. 최정엽이가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성남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형사 12명이 그 진을 치고 주변에 다 잠복을 했어요. 만난 시간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눈치 깠나? 그래서 전화 연락 받은 데가 어디냐 했더니 공중전화에서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성남 공중전화 박스예요. 네. 그 공중전화 박스 인근의 카페부터 숙박업소까지 싸그리 뒤졌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이미 그 눈치 까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1월 7일 날 새벽 2시에 양주 어느 지역의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이 발견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발견된 신고자는 교회 목사였어요. 예. 근데 목사가 보니까 엉뚱한 차가 차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이제 연락처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은 그 관할 경찰서에서 조회를 하니까 우리 그 춘천 경찰서에서 차량을 수배를 해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담당 형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갔어요. 갔을 때 이제 과학수사팀과 같이 가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네.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차량 내부고 바깥에고 물 세차를 깨끗이 해놓은 거야. 너무 깨끗해. 세차를 깨끗하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과학수사팀이 일일이 또 그냥 꼼꼼히 찾아요. 밑에 바닥이 뭐고 거의 없어요. 뒷좌석으로 넘어왔는데 뒷좌석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발견. 와. 그 머리카락 하나에 미세하게 혈흔이 묻어 있는 느낌, 묻어 있는 거예요. 와. 네, 그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국가수에서 바로 긴급 감정 의뢰를 했는데 피와 머리카락이 이선씨 DNA로 일치한다고 회보가 내려온 거예요. 와, 그럼 그건 직접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새끼 잡는 수밖에 없구나. 그랬는데 마침 또 다른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친했던 사람한테 연락이 왔대요. 최정희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면서 양평에 있는 서정면에서 한 은행 앞에서 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전을 좀 제대로 하자. 걔가 눈치가 빠르니까 네. 우리도 심사숙고를 하자. 접근하는 방법을 하자. 그렇게 이제 과장하고 각 팀장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과장이 한 직원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깁스를 하고 있으면서 목발을 짚고 있었거든요. 야 너는 있고 그 목발 좀 갖고 와. 과장이 야 목발 챙겨가자. 환자인 척 위장을 하고 있으면 눈치를 채지 않겠냐. 네네네네. 그거예요. 눈치를 못 챈다. 예. 그래서 그 목발을 가지고 갔어요. 네. 가지고 왔는데 얼마 지나자도 최정유미가 은행 앞에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형사들은 여태까지 개고생했잖아요. 네. 이 새끼 때문에 계속 추적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마음 같아서는 뛰어가서 잡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조상 못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거할 수 있는 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제발. 그리고 이제 그 제보자하고 서 있고 은행 앞에. 네네. 그놈이 이제 걸어오는데 과장이 그 은행 앞에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팀장이 쩔뚝거리는 걸 부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놈은 근처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과장이 과장님하고 직접 했어요. 왜냐하면은 젊은 형사들이 하면 눈치가 보이죠. 야, 그래서 직접 나서신 거구나. 네. 그래서 나이 먹은 과장하고 나이 먹은 팀장이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최정이 한번 이렇게 쓱 쳐다봤어요. 그쪽 목발 짚고 네네네. 쓱 쳐다보더니 별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그냥 하고 네. 지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혔네요. 전혀 의심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가까이 오자마자 팀장이 바로 달라들어서 그놈을 잡아들였어요. 와. 바로 잡아들이고 과장도 그냥 팽개치고 가서 같이 잡아갖고 검거를 한 거예요. 6일 만에 검거를 한 거죠. 요 과장님 팀장님 두 분이서 잡으셨네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다 놓치면 완전 지탄의 대상이 괜히 설쳐돼갖고 그럴 텐데 네. 다행이지 뭐예요 그게. 네. 그래서 검거를 했어요. 그래서 검거를 해서 이제 춘천 경찰서를 데리고 왔어요. 물어보니까 이틀 전에 만났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1월 1일 날 만났다. 3일 날 발견했으니까 네. 1월 1일 날 만난 건 사실이다. 근데 다툼은 있었다. 다툼하다가 뺨 한 대 때린 게 전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이선 씨 머리카락이다. 당신 차 뒤에서 나와서 피 묻은 게 이거 뭐냐? 그거요. 작년 크리스마스 1월 1일이니까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네. 전이죠.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차에서 좀 싸웠다. 같이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 부딪혀도 피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묻어 있을 수도 있다. 야, 이 새끼 봐라. 근데 이제 그러면
당신 그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핸드폰 끄고 다 하고 왜 다시 도망 다녔어?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요 원래 가끔 가다가 연락 끊고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어요. 역시 전과 30범의 임기응변하고 이건 핑계를 대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새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혐의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 그리고 피해자 이희선 씨 시신을 찾지 않는 이상은 저 새끼는 우리가 기소 붙이기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진 거예요. 검사한테 얘기해서 긴급체포 승인까지 받아서 입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번 사이에 이제 얘 차량 움직인 동선을 이제 확인한 거예요. 네. 차량 움직인 동선, 차량 그리고 휴대폰 통화 내역서 그 위치 다 확인해서 확인을 했는데 1월 1일 날 범행하고 1월 2일 날 12시쯤에 홍천 톨게이트 지나가는 CCTV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4시경에는 차량이 그 춘천에서 홍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부사원 고개라고 있나 봐요. 그쪽으로 지나가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철정 방면에서 지나가는 모텔에 또 CCTV에 찍힌 거예요. 근데 그 방면이면은 거기가 철정 터널 입구 CCTV에 찍혀야 돼요. 네. 근데 거기가 그 4km밖에 안 되거든요. 거리가. 그 모텔 방에 찍힌 CCTV에서 철정 그 터널까지 가는 게 4km고 차량을 운행하면은 10분 거리예요. 네. 근데 한참 돌려도 안 와. 이 차가. 근데 차가 안 오는데 결국엔 지나가는 걸 봤는데 딱 4시간 만에 거기 철정 터널에 입구에 찍힌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CCTV에서 철정 터널 요 사이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조 요청을 했어요. 공조 요청은 뭐냐면 거기가 이제 홍천 경찰서 관할이잖아요. 강원. 그래서 춘천에서 공조 요청을 한 거예요. 그쪽에다. 홍천 경찰서 강력 1개 팀하고 그다음에 이게 경비대대 인원들 동원해 갖고 그 CCTV 그 기준으로 해서 거기 일대를 다 수색에 들어갑니다. 왜? 이 겨울이라 땅이 얼어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깊게 파지는 못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체를 유기했다면 그걸 분명히 찾을 수 있다. 네. 네. 라고 판단해서 한 거예요. 그랬는데 모텔 인근 다리 밑에서 말통을 발견해요. 네. 말통이 뭔지 아시죠? 네. 기름통. 네. 기름 하얀 말통. 네, 네.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게 새 것으로 보여요. 새 것으로 보여지는데 버려져 있는데 그 말통에는 흘렀는데 등유 흘른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지 얼마 안 돼 보여. 범인이 이걸 살해 후에 이 등유를 해서 사체를 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수사팀을 현장에 이제 오게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등유는 맞고 말통을 이제 수거를 해요. 그래서 그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 사람의 뼈 조각 같은 게 몇 개를 발견한 거예요. 와, 이거야. 그래서 뼈 조각이 발견이 됐어요. 더 넓혀서 집중적으로 더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의 뼈 조각이나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최종이 살해해온 사체를 태운 후에 지나가면서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해 후에 사체를 태웠다고 하면은 야산에서 태웠을까? 야산이라 하더라도 낮에 그 태운다면 오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태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야간을 보자고요. 거기가 산이 깊은 것도 아니고 산이 좀 낮아요. 그 주변에 산이. 그러면 밤에 불을 태우면 멀리에서 환하게 비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누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야산에서는 그런 공간 태울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혹시 빈집이나 빈 창고 이런 가려진 곳에서 태웠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하는 인원 중에 일부 인원을 빼서 빈집이나 빈 창고로 찾으라고 했어요. 결국에 한참 야산을 찾으다가 한적한 곳에
빈집이 발견됐어요. 그 빈집에 들어가니까 유난히 큰 아궁이가 있는 거예요. 아궁이가. 형태로 봤을 때는 빈집이 오래된 빈집이에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왜 탄내 있잖아요. 탄 냄새나 흔적으로 봤을 땐 얼마 전에 태운 흔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냄새도 있고 아직도. 빈집이면 거기 냄새가 날 리가 없죠. 태운 냄새가. 과학수사팀이 가갖고 현장에 가갖고 봤어요. 아궁이 앞에 땅을 파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파는 그 흔적에서 끄집어내니까 사람 뼈 조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뼈 조각이 그 말통에서 인근에서 수거한 그 뼈 조각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 앞마당에 핸즈프리가 발견됐어요. 그 핸즈프리를 딱 발견을 했는데 형사들 보낸 눈에는 낯이 익어요. 이거 요양병원에서 이희선 씨가 차고 있던 핸즈프리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진을 찍어갖고 딸 김영아 씨한테 보냈어요. 이거 혹시 엄마가 찬 거 맞냐? 그랬더니 엄마하고 동일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요양병원 CCTV에 예. 보일 때 예. 이 시기에 이제 핸즈프리가 장착되어 있는 걸 이제 예. 보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발견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피 묻은 담배꽁초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핸즈프리를 가지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간 이유는 이 핸즈프리가 핸드폰 연결된 게 누구 건지 확인하려고. 그게 확인이 되나 보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핸드폰 대리점 기사가 핸즈프리에 나사를 푸는 순간에 혈액이 쭉 내려온 거예요. 그 안에서. 보는 순간에 대리점도 놀랬지만 형사도 오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안 말라붙어 있고. 또 얼었다가 풀리니까. 예, 마르지 않고 얼어 있었구나. 그렇죠. 그 바깥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혈흔도 채취하고 그 이제 핸드폰을 다시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안에 혈흔이 그렇게 있어서 기계가 망가져 갖고 핸드폰하고 뭐하고 연결된지는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뼈 조각하고 그다음에 담배꽁초에 묻어 있는 혈흔하고 그다음에 핸즈프리에서 흘러내린 혈흔 네. 이거를 다 국가수에다 긴급 감정 의뢰를 한 거예요. 자, 긴급 감정 의뢰해서 한 결과에 보니까 뼈 조각과 핸즈프리에 있는 혈흔은 피해자 이희선 씨하고 DNA가 일치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DNA에 검출되고 특히 담배꽁초의 필터에서의 타액에서는 최정엽의 타액이 나온 거예요. 그 새끼 담배 피던 게에서 입에서 나온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최정엽이가 그 빈집에서 피해자를 아궁이에 넣고 불에 태웠다는 얘기가 결론이 이제 딱 내려지는 거죠. 네. 이게 된 거죠. 이거 가지고 충분히 기소 붙이고 조사하고 기소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새끼 전과 30범이잖아요. 네.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도 안 될까 봐. 와. 왜? 처음에 뒤었잖아요. 그 정도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새끼는 뭐 가진 핑계를 다 대는 놈인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얘가 이제 완벽한 증거를 확인하려고 얘가 말통을 어디서 샀는지 기름을 어디서 샀는지 홍천 일대를 다 하나하나 철물점을 다 확인한 거예요. 말통 8만 원대는 다 쑤시고 다닌 거예요. 보니까 1월 2일 날 오후 5시에 내혼면에 있는 어느 철물점에 들어가서 말통 사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15분 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는 게 그 말통에 기름을 사는 게 추가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됐다. 이걸로 한번 이제 조지자. 처음에는 안 꺼내놓죠. 여유롭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물어볼 때마다 내내 이제 부인을 하는 거죠. 부인하는 걸 또 물어보면 또 거기에 거짓말했으니까 또 거기에 또 거짓말을 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딱 그럴 때 옆에 변호사도 입회해 있었어요. 걔 변호사 선임했나 봐요. 그놈이.
그래서 딱 있는데 그때 이제 빈집 사진, 아궁이 사진, 뼈조각 발견된 사진, 그리고 핸즈프리에 나온 혈흔, 이거 사진 다 보여주고 감정도 딱 보여준 거예요. 담배꽁초에 당신 타액 나왔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통을 구입한 철물점의 CCTV, 당신 기름 구입한 주유소 사진 싹 보여준 거예요. 한꺼번에 다 들이댄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지도 놀라요. 순간에 이렇게 많은 증거를 확보할 줄 몰랐던 거지. 놀라보더니 변호사를 이렇게 쳐다보고. 변호사 쳐다본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아무리 저 비싼 변호사를 사도 증거가 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안에 살해하고 여기 아궁이에 태운 거 아니냐고. 응?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계속하냐고 막 뭐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얘기 대답해 보라고. 안에 제가 죽인 거 맞아요. 야. 그때서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대단한 놈이다. 이 30범은 그래요. 그러니까 정가가 많은 사람들은 웬만한 증거 가지고 들이대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진짜 조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건 전말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근데 2016년 10월 자기 친오빠 피해 이희선 씨의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5천만 원을 이희선 씨는 싹 그 돈을 다 해갖고 좋은 묘지를 사서 좋게 안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안치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돈을 다 쓰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오빠 묘에다가 다 쓰려고 그랬던 건데 그때 당시에 최정희는 신용불량자라 카드를 그 이희선 씨 카드를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망 보상금이 그 카드로 입금이 된 거예요. 그 카드로 입금된 게 이 돈이 어떤 돈이라는 거 최정희보다 알아요. 근데 그걸 몰래 빼갖고 유흥하는데 이런 데다 돈을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너무 열받아갖고 그냥 분노에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피해자 계획보다 저렴한 몇 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렴한 몇 자리 얻으면서 얼마나 이제 열이 받았겠어요. 그렇죠. 보면 볼수록 열받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지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그냥 납작 엎드리고 미안하다. 막 욕하도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인데 그렇죠. 부부싸움을 하니까 결국엔 같이 맞닥뜨려서 싸우다가 결국엔 피해자를 때리기도 한 거예요. 폭행한 거예요. 야, 지가 써놓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래? 그러니까 이제 본성이 나온 거네. 최종 그 남편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폭행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 신청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별거를 시작한 거죠. 네. 별거를 했는데 이 피해자는 이제 그 최정희의 전화를 일치 안 받았어요. 일치 안 받았는데 이 새끼는 그 와중에도 의처증이 있어요. 야, 이게 다른 남자가 있어서 나한테 전화를 안 받는 거구나.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질투심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어떻게든지 피해자를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장모님을 만난다는 걸 일부러 알린 거예요, 딸한테. 데리고 모시고 간다는 얘기하면 그럼 당연히 오죠. 그렇죠. 예. 아니 별거 해가지고 있던 네. 꼴배기 싫은 헤어져야 될 남자가 예. 내 엄마 지금 요양병원에 찾아가지고 엄마를 모시고 간다는데 황당하죠. 네. 나라도 달려가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죠. 지 딴에는 다시 이제 얘기를 한다는데 지가 100번 잘못했고 하면은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뭘 잘해보려고 했다면은 그 전부터 잘해야지. 예? 돈을 다 써놓고 어떤 회복이 없어요. 그러면
때리질 말든가. 그렇죠. 예. 그 이 상태에서 누가 살겠어요. 말을 했지만 그 이혼 문제, 돈 문제로 해서 또 이제 대판 싸운 거예요. 최정엽이가 딱 보는데 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 배하고 포하고 소주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아, 이 만나고 오빠한테 갈 생각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예. 공동묘지로 가겠다고 서로 약속한 게 아니고 아니, 최영은 먼저 가서 기다린 거네요. 그렇죠. 왜 차에서 그거 보시니까 온 아, 거니까. 얘 오빠한테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계획이네 거예요. 이거. 그래놓고 자기는 먼저 가고 그 이희선 씨는 엄마 병실에 올라가서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간 거예요. 얘는 거기에서 대기했던 거고 그 이제 이희선 씨가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이제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하면 뭐야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인데 미안하다고 넙죽 엎드려 이제 마음이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입장 차이만 얘기하고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데크에서 데크인데 그 데크식으로 된 벤치인데 얘기를 하다가 예이씨 그럼 저 머리채를 잡아서 이 데크 모서리에 머리를 계속 찍인 거예요. 끌고 가면서. 그 다음에 그 옆에 비석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머리를 계속 찐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끌고 갔는데 살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살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에다 싣고 얘가 그 평상시에 부동산도 했나 봐요.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거기 빈집이라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다 태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태우고 간 거예요. 태우고 가서 가면서 말통도 사고 등유도 2만 원어치를 샀대요. 아구기에다 넣고 기름 싹 다 부어갖고 3시간 동안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태워서 끄집어내서 작은 뼈들은 삽으로 파서 넣고 그 다음에 큰 뼈들 있잖아요. 큰 뼈들은 저 말통하고 갖고 차량 운행하면서 가다가 야산 곳곳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확확 집어다 쪄버린 거. 개죠. 사람 새끼도 아니에요. 자, 현장 검증을 했어요. 끌고 다니면서 자, 현장 검증하는데 담담한 태도들이에요. 담담한 태도. 근데 이제 아내를 살해하는 과정, 그 아궁이에서 아내를 불태우는 과정을 하는데 조금도 죄의식을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대로 하는데 뭐 흐느끼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 태우는 과정을 하는데 태우기 전에 자기는 피해자 이희선 씨 얼굴에 피 묻은 거를 생수를 닦아줬대. 닦아주고 태우기 전에 아내한테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우 개 진짜 이건 사람 새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형사들이 볼 때 뭐라고요? 사랑했다고 하고 태웠다 이거야. 야 이 개 감형 받으려고 쌩 지랄하는구나. 전과 30범의 쇼이다 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 그런 새끼가 그래 태운 다음에 그거를 묻어줄 생각 안 하고 가면서 아무렇게나 휙휙 집어던진 새끼가 이게 할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최정엽이 태도로 봤을 때는 이게 순간적으로 다 입증이 돼버리니까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핑계댈 게 없으면은 우발이다. 우발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봐라 내 차에도 뭐 피도 안 묻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차 한 대를 찾아가 갖고 CCTV를 봤어요. 1월 2일 날 전날에 와서 물 세차를 하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살해하고 불태운 다음.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데 이 자세는 전날에 사람을 살해하고 불태웠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태연하다는 거죠. 가끔 이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뭐 생쇼를 하는데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고 태우고 뼈를 아무렇게 집어던진 새끼가 뉘우치는 그 모습이 진짜로 이게 진심에 와닿는 그런 행동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죠. 예. 저는 이거 사람 새끼 아니면은 제 단점이 그거예요.
욕이 막 나와요. 당신이 사람이야? 막 이랬을 거예요. 나도 말 같지도 아니 지가 돈 다 써놓고 거기다가 의처증까지 쓰고 질투심에 유발하 열받았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생수를 닦아주고 사랑했었다 얘기했다. 야이 개새끼야 그냥 한 대 걷어차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튼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요. 네. 얘에 대해서는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 그 항소, 상고 모두 기각시켜서 확정 판결됐어요. 아니 근데 왜 20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또 이제 아니, 구독자분들도 열 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 또 근데 20년 나오셔요. 아니 얘는 전과가 무려 30범이잖아요. 예, 누범 갱생의 여지도 없는데도 근데 왜 20년이에요? 전과 20 아니 징역 20년 나왔어요. 전과 30범에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도 불에 유기하고 태웠는데, 예. 했는데 20년 뒤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모범수면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관장을 그 조사 노리세요. 과정에서도 그렇게 부인을 하고 예. 이 도대체 법이 어떻게 돼서 이러는 건지 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도 이거 봤을 때 어떻게 전과 이런 놈이 어떻게 징역 20년이 나오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65세면은 20년 70, 85세에 85세. 이제 기어 나올 텐데. 물론 뭐 힘 다 떨어져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게 그 피해자들의 그런 억울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예. 충분한 죗값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러죠. 물론 뭐 똑똑하신 판사님들이 판단을 한 거라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일반 법감정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판.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85세에 나온다 하더라도 또 기초수급 대상자로 해서 또 이거 수급비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놈들은 세금 주기도 아까운 거예요. 이런 전과자들은 어디 밥 얻어 먹고 다니게 해야 돼요. 기초수급비도 안 주고. 나오면 또 세금으로 먹여 살려주고. 그러죠. 이게 되게 뭔가가 크게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고 진짜 약오르고. 네, 약올라요. 이런 사람은 출소한 이후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사람 취급하지 말고 그냥 저기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진짜 내 삶에 진짜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진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 읽으면서도 야 이거 대단한 새끼다. 야 이런 새끼는 진짜 나는 아마 나는 욕해갖고 이 담당 형사가 나한테 욕했다고 해버리면 그것도 또 징계 먹거든요. 근데 나는 자신 없어요. 징계 먹어도 얘한테 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런 사건도 있다라는 네. 걸 좀 알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그냥 고구마요?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 뭐예요?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맛 나는 달콤하고 촉촉한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어머님.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사건 의뢰몰에서 고구마 호박. 호박 고구마요. 호박 호박처럼 속살이 노란 달콤한 호박 고구마 산지에서 바로 보내드려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